QR코드인데 유인물 혹시 있으면 제가 드릴게요. 아니면 따로 제 이메일 주시면. 네, 관세청인데 이거 좀 얘기가 길죠. 그래서 관세청은 그겁니다. 수입하는 요건. 아까 그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있는 게 세관입니다. 세관. 그래서 세관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우리는 아무 정보가 없는데 세관이 야 이건 불법이야, 이거는 탈세야, 이거는 그 범법 행위야, 뭐 이거는 뭐 하면 안 돼, 뭐 이렇게 내가 이거 일을 저지르고 나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셔서 뭐가 안 되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관세청 들어가셔서 세계 HS 정보 누르시면 우리나라 수입을 하실 거면 우리나라, 다른 나라에 수출하실 거면 보시면 됩니다. 사진 찍으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아까 거기 들어가서 공기청정기. 그럼 다행히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전자제품을 파는데 케이블이라고 치면은 엄청납니다. 뭐 전봇대 케이블도 있고, 그리고 전선이 안 들어간 케이블도 있고, 선이니까. 그리고 뭐 스마트폰 케이블도 있고, 공원용 케이블도 있고, 엄청 많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다 적용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면 아까 그 무료 관세사, 무역협회에 상주하고 계시는 무료 관세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라고 알려주는 것보다 내가 찾아봤는데 이거 똑같은 겁니다. 수학 문제를 내가 선생님 여기까지밖에 못했는데 알려주세요랑 하나도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이거랑은 차이가 큽니다. 아시겠죠? 그분도 바쁘시잖아요. 나는 요렇게까지 추려봤는데 요 중에 어떤 게 맞습니까? 이러면 답이 바로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보시면 여기 보면 8%입니다. 근데 탄력 양허 세율이라는 게 있네요. C라고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한번 해볼게요. 관세청 들어가시고, 관세청 들어가시고, 여기 보시면 세계 HS 정보. 로그인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한국만 일단 볼게요. 우리는 수입을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국 장면, 공기청정. 여기 나오네요, 그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화면이랑 비슷한 거.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 이거는 기본 세율은 8%인데 탄력 양호 세율이 더 많아요. 16%. 왜 관세가 더 많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 A, B, C. 근데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기본 세율은 8%고 W 협정 세율 16%네요. 그리고 파스, 파우, 이렇게 해서 0%도 있어요. 0%. 도대체 0%는 뭐지? 그러면 한국 아세안, 중국도 아세안에 포함돼요. 동남아도 아세안에 포함이 돼요. 아세안에서 수출한, 한국으로 수출한 건에 대해서는 0세율, 0%.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수입 면장을 쓰시고, A라고 신청을 하시면, 세관은 뭐라고 했어요? 8% 내겠구나? 이러고 하는 거예요. C라고 신청하시면, 16%? 그래, 내고 가. 안 가르쳐줘요, 세관은. 여러분들 세무서 가셔서 세금 내보신 적 있죠? 자기가 계속 증빙을 해서 나는 이게 감면을 받아야 된다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내가 해야 되는 거. 중국도 있어요. 근데 중국은 보시면 2015년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겁니다. 7.2, 6.4, 5.6, 4.6 계속 떨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한중 FTA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낮아져서 나중에 명세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평화로운, 대부분 0%죠. 그래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8%로 아마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10만 원짜리 수입하면 얼마나? 8,000원 세금을 내야 돼요. 그게 100대라고 생각해보세요. 80만 원. 그래서 생돈이 나요. 0%를 해도 돼요. 근데 세관은 그걸 안 해줘요. 그거를 관세사가 우리 세무사처럼 그걸 관리를 해줘요. 근데 관세사 우리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으면 돈 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 이게 뒤로 돌아가면 아마 검색이 주요 세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출하실 때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세관이라서 외국하고 연관이 다 돼 있어요. 다른 나라 세관이랑 다 커넥션이 돼 있어서 중국은 4.8 우리 알고 있죠? 똑같은 거죠. 걔네도 내가 LG 공기청정기 보내도 너도 4.8 그리고 유럽 빵프로. 근데 왜 빵프로일까요? 공기청정기를 가지고 이걸 해야 나쁘게 쓸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 간에 공기청정기 가지고 뭐 이게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 국민한테 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그걸로 나라가 결정을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게 휴대폰이야, 텔레비야, 컴퓨터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짚고 넘어간 게 세금이랑 똑같습니다. 관세도 근데 아까 그 관세가 0%지 부가세가 0%는 아닙니다. 부가세는 7%에서 10%입니다. 그거는 품목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10,000원짜리를 수입할 때 0%인데 왜 저 700원 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물론 거기서 그렇게 목록에 적습니다. 부가세는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컴퓨터 전자 뭐 이렇게 해서 이건 G마켓에서 베스트에 들어가면 베스트는 뭐예요? 그 분야에서 1등 먹는 애들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쟁자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이템을 발굴하고 내가 공기청정기 한번 팔아볼까? 수입하는 것까지 이제 알았어. 근데 얼마를 팔아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놈이 내 경쟁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 경쟁자는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를 찾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삼성, LG 뭐 이런 것들은 되고 기타 브랜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1등이 샤오미 공기청정기 93,900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 직구입니다. 직구. 아시겠지만 직구 해보신지 아시겠지만 뭐 재수 좋으면 10일, 재수 없으면 한 달 넘게 걸리죠. 그래서 이거는 논외로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국내에서 파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건 위닉스 공기청정기입니다. 위닉스 공기청정기를 내가 팔아도 돼요? 그럼 위닉스한테 전화해서 나 대리점 좀 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직접 판매하는 것도 필요하고 도매점 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 소매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만들어야 돼요. 계속 만들어서 많이 팔면 좋아요. 전화해서 나 대리점 주십시오, 나 좀 싸게 주십시오 전화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여기 보시면 구매가 4,518. 여러분 다 쇼핑몰 하시죠? 구매를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구매가 4,500번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역추적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상품평을 보고 맨 최초의 일반 상품평 단 사람이 있어요. 2018년 2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거 어제 조사했는데 어제 조사했을 때 여기 네이버에서 날짜 계산하면 쉽게 됩니다. 더하기 빼기 안 하셔도 돼요. 기준 원일 어제죠. 4월 25일 하고 2월 20일자에서 며칠째냐? 그러면 64일이네요. 그죠? 그러면 4,500, 그러니까 4,518대를 64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이 판매자는 70대를 팔고 베스트를 찍은 거랍니다. 이해되시죠? 평균 하루에 70대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내가 이제 원가 계산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 매출을 내가 아까 말한 20만 원어치라고 보시면 내가 수입했거나 아니면 다른 업체 그 공장에서 띄워왔을 때 매입가를 아마 45%에서 50%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를 들여와서 2만 원에 파는 거죠. 그것도 안 나오면 또 출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땐 이게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수익이 그래도 이 정도 나와야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평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수입할 경우에는 관부가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10%는 당연히 떼야 되죠. 쇼핑몰 수수료는 15%까지 갑니다. 어떤 데는 뭐 SSG 뭐 이런 종합몰 같은 데 20%도 가고, 그리고 네이버 스토어팜은 5%까지 좀 쌉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평균 제가 10%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광고 안 하면 안 되죠. 나 위닉스에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최소 5% 정도는 잡아요. 매출에.
그리고 예비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정말 재수없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기계가 망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좀 아주 민감하신 손님이 이렇게 따져서 이게 리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반품이 되고 불량이 분실이 있고, 뭐 직원하고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경우는 다 해서 5%를 빼놓는 거예요. 보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운영비 고정비, 뭐 형광등, 뭐 집세, 인건비, 포장비 뭐 이런 것들. 그럼 최소 제가 15% 이상은 남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20만 원이면 15%면 얼마죠? 3만 원? 3만 원. 그럼 요거 공기청정기로 제가 이때 것부터 보세요. 20만 원을 보면 월간 수익 내가 혼자 벌어들이는 게 300만 원이라고 보면 월급 받으시는 분은 조금 낮을 수도 있는데 300만 원을 보면 내가 15%라고 계산을 했을 때 계산하면 15% 0.15를 나누면 2천만 원어치를 팔아야 됩니다. 한 달에. 매출을 2천만 원을 찍어야 돼요. 그러면 2천만 원을 내가 20만 원짜리 나누면 100대. 그걸 내가 근무일수, 평일만 계산했을 때가 22일이거든요. 22일을 나누면 하루에 4대를 팔아요. 하루에 4대. 4대 팔면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발송 예정 기간은 한 대당 10분. 이거 뭐 발송하고 이거 포장하고 이거 하루에 뭐 100대 주문이 들어왔는데 그거 하루에 못 보내요. 그러면 손님들이 막 난리치겠죠. 그리고 뭐 포장 발송 소요 시간 뭐 40분 뭐 이렇게 되는데 20만 원어치를 하루에 4개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평균적으로 부품 같은 거 조그만 거 액세서리 이런 거 그런 거 막 나가잖아요. 왜냐면 소모품이잖아요. 뭐 여자 액세서리 원피스 이거 뭐 반품 안에 뭐 얼마 안 하는데 뭐 소진이 빨리빨리 되죠. 대신에 그건 많이 팔아야 돼요. 아까 똑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계산하는 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루에 90개 팔아야 됩니다. 하루에 90개. 하루에 내가 원피스 90개 아니면 뭐 액세서리 뭐 휴대폰 액세서리 같은 90개를 팔아야 돼요. 하루에. 그러면 잠을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막 근데 안 그렇죠. 그냥 잘 되겠지 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포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 포장 3분. 근데 기계가 아닌 이상 직원도 쉬어야 되고 나도 쉬어야 되고 뭐 먼지도 맡고 그러면 한 5분 걸려요. 쉬는 시간을 계산을 안 하면 3분입니다. 그래서 180분, 3시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기계처럼 일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요거는 다른 겁니다. 해외 시장 조사할 때는 구글 트렌드 대한민국 치시면 돼요. 그냥 구글 트렌드 대한민국 누르시면 이런 거 나옵니다. 검색어를 하나, 둘, 셋, 넷, 5개 넣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2007년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죠. 갤럭시가 나오면서 막 신장했어요. 이게 S3, 이거 S4, S5, S6, S 모르겠네요. 하여튼 쭉 내려가죠. 그런데 아이폰은 보세요. 딱딱딱 치고 빠지고 잘하죠. 요게 아이폰입니다. 그리고 LG는 없어요. 명사가 그냥 LGG라고 썼는데 검색을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웨이가 오히려 샤오미랑 화웨이가 훨씬 더 많네요. 뭐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이면 좋은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돼요. 뭐 휴대폰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트렌드가 많아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구글 트렌드 뭐 예를 들면 대한민국 칠게요. 이게 구글 트렌드라고 쓰면 구글로 가버리고 구글 트렌드라고 쓰면 대한민국으로 쓰면 한국 구글 트렌드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수 시장에 관심 있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최신 검색어 인피니티 워. 박봄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 좀 모르겠어요. 이거 안 좋게 좀 됐죠. 배동성이 왜 나요? 여러분들은 이유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최신 검색어, 최신 경향이 이렇구나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제가 K-팝 한번 검색해볼게요. K-팝 제일 관심 있는 나라가 어딜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베트남? 또? 인도네시아? 또? 칠레? 한번 볼까요? 여기 자동으로 전 세계로 가네요. 조금 기다려주세요. 여기 나와요. 여기 이제 순입니다. 여기 2017년에
12월 17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기준으로 다른 걸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관심 있는 나라입니다. 검색을 했던 나라고 진한 나라는 많이 검색한 나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어원이 훨씬 많네요. 스트레이키즈라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라별로 도시별로 한번 볼까요? 이게 아마 이게 차트로 나와야 되는데 네, 여기 나옵니다. 마닐라, 캐손시티 뭐 이렇게 나와요. 싱가포르 있어요. 쿠알라룸푸르. 그래서 동남아시아 쪽이 그때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하실 때, 이분이랑 브루나이 이건 그 필리핀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필리핀,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디서 물건을 팔아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구글 트렌드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죠. 이건 신개념 스마일 배송인데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이 동영상이 안 나와. 아마 설치가 안 돼서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나오길 바랍니다. 설치가 안 되나 보죠. 이거는 이런 겁니다. 저는 쇼핑몰에서 물건을 팔아요. 그러면 제가 그날 주문 거 보고 물건 포장해야 되겠죠? 주문서 보고. 근데 뭐 제가 혼자 하건 직원을 쓰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달치 제가 팔린 물건을 지마켓 옥션에서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에서 창고에 그냥 갖다 놓습니다. 그럼 거기에 바코드가 다 들어있거든요. 거기서 팔렸어? 그러면 자동으로 고객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다른 쇼핑몰 11번가에서도 팔렸어요 그러면 창고에다가 제가 오더를 내는 겁니다. 야, 이거는 내가 직접 주문받은 거니까 그 주소로 보내라고 하면 갑니다. 물품 하나당 보관료는 1원 하루에. 그래서 나쁘진 않습니다. 거기서 운영이 될 겁니다. 최저임금이 올라서 직원을 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동으로. 네. 저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아마 어도브 플래시가 안 깔려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한번 계산기라는 게 있는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금방 됩니다. 가로 세로 높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 15, 15, 15 해볼게요. 15cm, 15cm, 15cm. 어떻게 하세요? 포장 이것도 저것도 넣을 수 있게 할까요? 아니면 이거 크니까 하나로만 보내야 돼요? 이런 거죠. 대부분 합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상 주문 출고권 그래서 저는 한 30건 정도를 할게요. 상품 판매는 저는 한 평균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 해서 저는 PC 주변기기 그리고 스마일 배송 외 그러니까 11번가에서 팔린 거 전날 주문받은 건 몇 건일까요? 한 10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베이에 재고 몇 개 갖다 놓으면 100건 정도 갖다 놓겠습니다. 그러면 예상 회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예상 회전율은 한 100% 될 것 같아요. 쓰시면 이제 비용 나옵니다.
비용이 59,125원이네요. 박스 안 사도 되고 박스 테이프 안 사도 되고 직원 안 사도 돼요. 근데 뭐 제가 한 달에 30개 정도 팔지는 않겠죠. 훨씬 많이 팔겠죠. 뭐 한 300건 정도를 한번 해보고 22만 원. 혹시 여기서 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 쓰시는 분들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 뜻은 뭐냐면 기계가 이제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든 일들을 다 기계가 다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에서 이런 건 그래서 뭐 이제 직접 가가지고 물건을 떼오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훨씬 더 자극적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물류 배송은 뭐냐면 내가 하루에 포장할 수 있는 캐파가 있어요. 내가 하루에 50개밖에 못 해요. 저는 1000개, 10,000개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정도 캐파를 할 수 있다. 이해됐어요? 혹시 이유 시장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들어보셨나요? 네. 아쉽습니다. 저장성 이웃시는 지난 30년간 메이드인 차이나의 메카로 불리운 도시입니다. 원주시보다 작아요. 인구 비율로 따져 중국에서 보급 차량이 가장 많은 도시. 사람 3명 중 1명이 상인인 도시가 바로 이웃입니다. 가다 보면 걸리는 게 벤츠입니다. You've got this huge population that wants to work, but it's not automatic that you're getting an apply, being an exporter. 이웃시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출 시장입니다. 세계 최대 소상품 도매 시장인 이웃시장은 메이드인 차이나 위력을 보여줍니다. 중국에서 수출되는 소상품의 70%가 이웃시장을 통해 세계로 나갑니다. 취급하는 상품만 30여만 가지. 이웃에 없으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중국인들은 누구보다 근면하고 돈을 벌겠다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이웃시장에서 19년째 주방용품 도매업을 하는 이 상인도 쉬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其实我们的就是像我们义乌的，我们开始都是很勤劳的，说句难听的，拉车收货全部都是自己开，都没有雇人，全部是自己送货。那生活我们肯定是苦的，就很。有一些量小量大的我们就是说，就要把这个产品铺到全世界。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재밌는 게 뭔가 다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까지 가기가 힘든데 그래도 한국 그 커뮤니티가 잘 발달돼 있어서 한국어를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제가 한번 비교를 했어요. 상공에서 봤을 때 코엑스몰이거든요. 여러분들 가보시죠. 근데 코엑스몰이 전부 다 전시장을 쓰진 않아요. 이거는 킨텍스몰인데 킨텍스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킨텍스도 거의 본관만 쓰고 결과는 거의 안 써요.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의 P10 시장이라는데 이게 전부 다 아까 그 같은 크기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그래서 각자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층은 5층까지밖에 없지만 비 안 맞고 눈은 안 오죠. 이렇게 쭉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멀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제가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데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바둑판식으로 돼 있어서 주소를 알면 찾아가기가 편합니다. 제가 이제
창업을 할 때 이거를 보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유도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이유고닷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스마트폰 케이블 칠게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여기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요 위안, 그래서 중국 돈으로 나와 있는데 한 피스당 3위안 200개 이상 사시면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한 550원 정도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밌는 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그 영문 사이트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 상점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중국어로 한번 들어볼게요. 상점을 볼 수가 있어요. 3D 걸어갈 필요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자이크까지 해주네요. 센스 있게. 그래서 그 사람하고 통화는 못하셔도 영어로 얘기하거나 중국어로 얘기하면 야 이거 뭐야 이거 얼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구니에 넣고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D VR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주 머리를 잘 썼어요. 왜냐면 이 상인들은 컴퓨터에서 잘 몰라요. 내가 이 수만 가지 제품 어떻게 다 인터넷으로 올려. 그러지 말고 그냥 VR 카메라를 달아놓고 마음껏 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발품이 아니지 눈품을 잘 팔면 좋은 제품을 찾는 거예요. 캔톤 페어라는 건데 제 시간을 오버해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 있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캔톤 페어는 이런 겁니다. 캔톤 페어는 봄, 가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캔톤 페어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죠. 수출 업체만 들어가요. 우리나라도 그 박정희 시대 때는 수출 업체를 나라에서 정해줬어요. 그게 뭐예요? 종합상사죠. 삼성, 대우. 그래서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라서 물론 집중을 하지 않고 여러 회사를 해놓지만 자격 조건을 심사를 다 해요. 왜냐하면 나라 망신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이 캔턴페어에 입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출이 가능한 업체라는. 근데 아까 그 이유는 내수 시장이 더 큰 데도 많고 이 사람들은 수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여기는 수출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훨씬 더 역석을 가릴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아까 그 크기를 봤을 때 이렇게 큽니다. 세 개가 다 움직입니다. 이게 아마 그 지하철로 하면 세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데 외국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국내인은 들어가고 싶으면 하루에 8만 원을 내요. 우리나라도 8만 원. 외국인은 2만 원만 내고 들어가면 매년 무료. 차별이 심하게. 그만큼 잡상이 못 들어오게 하려고. 사람이 엄청 많죠. 접니다. 멕시코 친구들.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부스마다 다 있고 조그만 회사도 있고 지금 보면 공안, 중국 군경이 이렇게 합니다. 뭐 퍼레이드도 하고 실제로 거기서 단속을 합니다. 치안 유지도 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크죠. 그리고 너무 커서 이렇게 무료 셔틀도 하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못 합니다. 걸어가는 거 빨라. 그래서 굉장히 한 300m짜리 에스컬레이터 있고요. 변기 회사 제가 한번 가서 봤었던 기적이었나 봐요. 요 모자이크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달러로 다 계산하는데 위안화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이건 애기 체온기.
이거는 그 안마하고 눈 안마하는 거. 이건 인증받는 거. 인증받는 거 도와주는 업체들. 이거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 한국 가서 성형 보여드려. 관광. 이거 퇴근 시간에 몰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호텔을 잘 잡으면 그 버스가 따로 와서 편하게 갈 수 있어요.